악재성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건설 관련된 종목 3종목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두산밖에 소록수입니다. 일단 삼성물산 리포트가 나와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탈석탄 선언. 이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LNG 및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비금융사 최초로 석탄 관련 투자, 시공 및 트레이딩 사업에서 신규 사업의 전면 중단하고요. 기존 사업을 완공 계약 종료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라고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죠. 건설 부분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시공,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상사 부분 역시 기존에 계약된 석탄 트레이딩에 대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계약 종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해서 동사의 주력 사업인 LNG 복합 화력 및 저장시설 등이 비롯해서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도 어쩔 수 없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LNG 터미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75개 LNG 탱크 중에 약 4분의 1인 18개를 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글로벌 LNG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삼성물산은 1조 8,500억이라는 규모의 카타르 LNG 수출 기지 건설 공사를 이제 단독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진행되는 1370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풍력 태양광 신재생 발전단지 준공 등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할 것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올해 건설 부분인데요.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건설 부문의 신규 수주가 10조 7천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신규 수주가 5조 7천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0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분기 만에 벌써 반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1분기에 신규 수주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에 2조 1천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LNG 수출기지 건설 공사에 1조 8,600억 정도. 그 다음에 대만 국제공항이죠. 3터미널 1조 2,300억 정도.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5천억 정도다. 큼지막하죠. 이러한 같은 이제 신규 수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경우 목표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지분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동사 주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지분가치가 반영이 되면 동사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지금 이 삼성물산 관련해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재판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재판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또 봤을 때 그렇게 좀 악재성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리면서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밀릴 것인가? 밀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린다라고 해도 이 영역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한 번 정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삼성물산은 나중에 얘가 올라가는 시점이 뭐예요?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쌓이는 거. 이걸로 인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얘가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는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기간 조정을 받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 부분도 있고요. 그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의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인데요. 두산바켓도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미국 인프라 모멘텀은 실적은 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021년 1분기에 매출액이 1조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39% 정도 성장을 했다.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셔스 대비 매출액이 2%, 영업이익이 8% 정도 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출액은 그 2000년 4분기 미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 그 다음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했지만은 계속 나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코로나19 효율적인 비용 집행 지속이 되면서 리테일 수요가 호조로 개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 미국 인프라 투자 직접 수혜주,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에요. 오보행보다는 실적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측이 2021년 가이던스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14, 영업이익이 20% 정도 성장을 했다. 미국 부양체 합의 이후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협의가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소형 건설 장비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 수혜 정도는 확실치는 않으나 딜러 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분위기 개선만으로도 재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 인프라 투자 수혜가 없었으며 이제 동사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그 뭐 인프라 투자 수혜를 보수적으로 반영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그 두산중공업이 이제 매각한 동사의 주식이 한 10%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4만 원 내외로 오버행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소될 물량이다. 연간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부터 두산 산업차량 사업부 연결 반영 및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것도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영역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고요. 보수적인 영역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라인까지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아직까지는 여기서 지금 살짝 오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안으로 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이런 쪽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올지 또는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고 그냥 기대감에 움직였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막 미친듯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파동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보면은 이 고점을 차례차례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언제? 인프라 구축을 한다. 거기에 투자가 진행이 된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실적이 확인이 된다. 회사의 가치가 성장이 된다. 이 조건이면은 당연히 다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 또는 아니야 내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보수적으로 들어가겠다.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소록수입니다. 뭐 특별히 이슈가 나온 거는 없는데요. 지금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되면서 과잉 공급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은 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83만 호거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정권이 조금 바뀐다라고 한들 이거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약 비슷하게 내세운 게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재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야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걸로는 안 된다. 공급을 해라, 공급을 해라, 공급을 해라.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83만 원에 대한 공급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야당이 대통령이 된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입 딱 싹 씻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상승폭은 윤석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파평윤 씨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소록수라는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의 가치로 이렇게 움직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이런 파동을, 이런 너울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저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이 엮여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은 얘는 조명이에요, 조명. 집을 지으면은 집에 백열 전구라든지 뭐 이런 전등이라든지 다 필요하잖아요. 안방에도 필요하고, 거실에도 필요하고, 화장실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 주차장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이 백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LED로 바꾸겠다라고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뭐 디지털 정책,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를 덜 먹는 LED로, 그리고 더 환한 LED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만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다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잡을 필요는 없고, 얘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잘못된 매매 접근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참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결제 내역, 결산 내역, 결산 내역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이 방송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원철 대표님께서 아침 8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오후 교육을 통해서 매수매도 진행을 하고 단기간에 매수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일에서 상거래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 시초, 장중,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빠르게 수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장중 라이브 방송반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1대1 이벤트, 1+1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 다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기간이 딱 8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6, 7, 8 딱 3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늦지 않게끔 빨리 저희 쪽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 결산 내역을 보시면은 옆에 방송반 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수익입니다. 계속 수익. 장이 좋든 장이 나쁘든 간에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손절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손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님들 이렇게 많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막 6일에도 2번 나왔고 31일에도 2건 나왔고 뭐 29일날 뭐 3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수익도 원하고 공부도 원하고 멘탈 관리도 원한다 그러면은 장중 라이브 방송반 참여하시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장중 라이브 방송반이요 라고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다 수익 인증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벤트거든요. 마지막 1+1 이벤트니까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처럼 보시면은 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회원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한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